네, 이번에는 바이오 오케스트라라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장 전부터 이 조단위 기술 수출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기술 평가에서 탈락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이오 오케스트라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예. A 등급과 BBB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BBB 등급을 받아서 탈락을 했습니다. 기술성 평가 잠시 말씀드리면 기술 특례 상장을 제도로 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평가기관 2곳에서 즉 기술성, 사업성을 평가를 받아서 한 35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IPO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자 아무래도 근데 기술 수출할 정도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탈락했다는 게 되게 의외의 같습니다. 배경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게 있나요? 네네, 저도 이제 추측으로 좀 들었는데 평가기관에서는 바이오 오케스트라가 기술 수출을 이제 지난 3월에 맺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 그 전체 계약 규모 말고 미리 받는 업프론트라는 그 계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게 너무 적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.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올해 3월에 뇌표적 약물 전달체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1조 1,400억 원 규모 미화로 이제 8억 6,100만 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. 지금 그 제약사가 어딘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전체 이 계약 규모 1조 1,400억 원이라는 규모만 알려졌지 이게 미리 그 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, 업프론트가 얼마냐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, 원래. 그래서 시장에서도 얼마일지 좀 궁금해했는데 이제 기술성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평가 기관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금이 좀 많이 적다. 이게 좀 공평한 계약 구조인가?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하나 더 있는데요.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매출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를 평가를 할 때 3년치 미래 추정 실적을 좀 봅니다. 3년 뒤에 이 바이오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로 얼마큼의 매출, 얼마큼의 기술 이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미리 좀 계산을 해 보는 건데요. 통상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게 이제 3년 뒤에 얼마나 나올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좀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이 3년 뒤라고 하면은 2026년에는 적어도 매출이나 뭐 기술 이전 성과, 순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통과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평가 기관에서는 현재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이런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봤을 때 3년 뒤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시장 가치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지 못했던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. 네, 일단 계약금이 너무 적었고 평가기관에서 평가 결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좀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사례가 이 최근 기술 평가를 받은 우리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? 네, 당장 이제 아리바이오라고 그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가 올해 4월에 똑같이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. 네. 이 아리바이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해도 후속 파이프라인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이 기술성 평가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후속 파이프라인이 받쳐줘야 하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